굳이 비싼 돈을 내고 수입차를 타야 하나? 근데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수입차를 타고 계신가요? 저는 사고 처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친구가. 차종이 있다고 해도 가입 신청을 누르면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가 뜹니다. 네. 저는 아직 수입차를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로망도 좀 있고, 네. 한번 수입차를 타면은 국산차랑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를 정도 이렇게 체감이 혹시 있고, 또 실내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주행 안정성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수입차를 타시면서 올드카를 몇 대 소유해 보신 분의 입장으로서 네. 네. 국산차는 얼마나 타보셨나요? 네, 처음에 저도 국산차. 처음에 제가 탔던 차가 20살 때 젠트라 X. 아, 젠트라 네. X. 젠트라 X 조금 타다가 이제 G2X는 국산으로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G2X, G2X도 타셨었어요? 그다음에 .6 크루즈도 또 탔었고요. 차를 굉장히 많이 바꾸셨었네요. 어렸을 때 저도 조금 일을 빨리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타보고 싶은 차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타시는 차를 또 간접적으로 겪어본 적도 있고. 그러면은 생각하시기에 국산차하고 수입차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서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물론 10년 전, 15년 전에는 차이가 크게 났었어요. 네. 그거는 분명한 팩트고, 네, 네. 그리고 저도 옛날 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 제가 옛날 차를 탔을 때 10년 된 차가 이 정도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분명히 한 10년 이상, 국산차와 수입차가 10년 이상의 갭이 있었다면, 제가 느끼기로는 아반떼 AD 이후로부터 국산차가 수입차를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굳이 비싼 돈을 내고 수입차를 타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신차들을 타봐도 느낌은 비슷해요. 근데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수입차를 타고 계신가요? 저는 애초에 비싼 돈을 내고 수입차를 타지 않았고요. 아, 그렇겠네. 네. 맞네. 그리고 제가 옛날 차를 타는 것도 그 옛날의 감성 때문에 타는 게 굉장히 커요. 네. 정말 10년, 15년 전, 그때는 이제 자동차들이 전자장비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메이커별로의 차량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게 차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브를 가져온 것도 독일 차들이 이렇게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차를 타자니 요즘은 뭐 BMW나 뭐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옛날 메이커들의 그 특성에 비하면 요즘은 어느 정도 상당히 평준화가 됐어요. 국산차도 뭐 상당히 독일 차의 느낌에 걸맞게 올라왔고, 독일 차들이야 뭐 항상 최고의 차들이고. 자동차의 역사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50년 이제 조금 넘었을 네네.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00년의 역사를 네.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들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달라요. 네. 만약에 말씀대로라면은 제 차는 지금 그 과도기에 있는 차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제 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반떼 AD랑 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데, 네. 또 차체 뼈대나 프레임은 또 MD랑 같이 공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딱 과도기네요, 제 차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 물론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이렇게 체감상 느껴지는 것들은 하체 세팅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하체에서 느껴지는 그 밸런스하고 세팅, 그리고 고속 안정성, 코너링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국산차하고는 아직까지도 차이가 좀 나요. 네. 그게 어떤 느낌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설명이 되나요? 그거를 제가 사실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뭐 하체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은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도로가를 물고 가는 그 쫀쫀한 능력이라든지 네네. 고속 같은 경우에서 안전성 같은 경우로는 차가 딱 붕 떠서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가 있는 반면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정말로 그 붙어서 딱 가는 네,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많이 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그런 가는 느낌이 좀 강한 차들이 아무래도 고속 안정성이나 주행감이 조금 더 뛰어난 네. 그런 차들인 거고요. 실제로 네. 운전을 해보면서 네. 왜 그 피시텔 일어나는 차들 몇몇 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 갖다가 고속에서 살짝만 핸들을 하면은 막 꼬리가 흔들리는 게 막 느껴져요. 네네네. 근데 뭐 밸런스 좋은 차들을 딱 타보면은 이렇게 싹 해도 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딱 옵니다. 네. 뒤가 털리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주는 그런 신뢰도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제법 나죠. 사실 제 차도 고속도로에서 이제 속도가 왜 조금 빨리 달리면 왜 120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핸들 좀 커브길 나타나서 핸들 좀 미세하게 딱 돌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털린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저 차는. 이 특성상 네. 특히나 독삼사라고 해도 그 회사들이 전부 다 그 주행 그 네. 느낌이 다 달라요. 네. 네네.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안정성이 정말 좋은 반면에 약간 스포츠성은 떨어진다라는 네, 확실히 느낌이 재미는 어. 없어요. 네,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은 조금 짙은 반면에 약간 벤츠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은 조금 떨어져요. 아. 그리고 약간 좀 내구도 면에서도 네, BMW는 이제 누유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네. BMW는 이제 적시면서 타는 차. 친구 중에 BMW 끄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걔 말로는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말씀하신 대로 잔고장이 조금 있대요. 그런데 그런 잔고장이 또 많은 반면에 수리비도 우리나라의 국산차에서도 조금 국산차로 보기 어려운 차들 있잖아요. 네. 뭐 삼성차라 쉐보레라든지 네. 그런 차랑 수리비가 거의 뭐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 차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쿼트로가 들어가요. 4륜구동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어느 한계점까지는 정말 잘 잡아준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거 믿고 가다가 어느 한계점을 탁 털어버리면은 그냥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제가 네네. 그러다가 그래서 한번 사고 네, 그래서 이게 제조사별로 다 특성이 달라요. 그리고 일단 제조사별로 수리비도 약간 조금 다른 게 그쵸.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네, 우러나서 네, 네. 말씀드리는 건데 좀 연식이 된 수입차를 처음 탄 게 아우디였는데 네. 아우디를 이렇게 고치다가 매각을 하고 좋은 기회가 돼서 벤츠를 가져왔는데 아우디에서 부품 하나 살 돈으로 벤츠는 두세 개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탔던 시절 벤츠가 크라이슬러하고 벤츠하고 합병했을 시기에 약간 암흑기, 원가 절감이 시작된 시기에 벤츠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검증이 된 애프터 부품들도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벤츠가 부품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 BMW는 벤츠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조금 더 비싼데 전반적으로 풍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편이었어요. 수월하죠. 네, 사이트 같은 걸 비교하면 품범도 명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유지하기가 나쁘지 않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아우디입니다. 그것도 개선품들이 같은 전기 후기 뭐 이렇게 되더라도 시시때때로 개선품들이 바뀌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네. 좀 있습니다. 사실 현대기아차도 도로에서 많이 다니는 아반떼라든지 K3라든지 이런 1.6 GDI 엔진 들어간 차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이 북미에서는 같은 차들이 1.6 GDI 엔진을 안 써요. 1.8 그냥 MPI 엔진을 쓰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 1.6 GDI를 우리나라에서 내수용으로 안 쓰고 1.8을 북미에서 쓰는 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썼다라면은 아마 차량 뭐 유지보수나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북미랑 보증기간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뭐 기본 보증이 국산차 기준 3년 6만 킬로가 대부분인데 북미 쪽, 미국 쪽은 10년에 16만 킬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 보증, 엔진 보증 다 똑같이. 근데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세타2 GDI 엔진도 문제 터졌잖아요. 또 2.4 엔진짜리. 그런 것들도 보니까 더 이제 보증기간을 연장을 해준 것 같아요. 북미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북미에서 이렇게 검증이 된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그대로 활용해서 탄다면은 조금 자동차 품질이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한번 나중에 수입차를 한번 끌어보는 거. 어디 놀러 가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네. 렌트를 이용해서 많이 한 번씩 타보시죠. 근데 저- 그것도 네. 좀 렌트도 조심해야 되는 게 보험 문제 때문에 혹여나 사고 났을 경우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국산차랑 조금 보험제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렌트비도 차이가 나지만 네. 국산차는 보니까 완전 면책 제도라고 해갖고 사고가 완전 크게 나도 하나 뭐 돈 면책금이나 이런 거 지불할 거 없이 네. 처리가 되는 게 있는데 수입차는 아직까지 제주도 갔을 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면책금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뭐 30만 원이면 30만 원 다 지불을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렌트비도 한 2배 이상 비싸고 같은 동급 차량이면 국산차 대비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제가 여기 대형마트 안에 있는 여기 스피드메이트 보령점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여름만 되면 대천해수욕장 근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렌트를 해서 많이 와요. 네. 그러면은 바닷가 가기 전에 대형마트를 거의 들렸다가 장을 보시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여기 조금 부딪혔는데 티 안 나게 수리해 주실 수 있어요가 되게 많아요.
일반 자동차 상급 정비하는 곳에 와서 그런 것까지 물어보실 정도로 지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티 안 나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들어가서 수리에 대한 비용을 그 친구들이 또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좀 많이 봤고, 렌트 빌리고 나면 그거 갖다가 또 그 차 갖다 기분 낸다고 네. 험하게 운전하시고 큰일 납니다. 네. 차라리 자기 차로 사고를 내면 네. 보험 처리라도 맘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차가, 또 네. 요즘에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20살 간 면허 딴 애들은 또 전연령 렌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 전연령 렌트는 보니까 자차 보험 가입도 아예 받지를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보통 그냥 만 21세 넘어가서 일반 렌트로 그냥 빌리면은 자차 보험은 뭐 선택사항이잖아요. 대인 대물 자손은 뭐 다 가입이 되는데 네. 자차 보험은 이제 뭐 돈을 한 5천 원이나 만 원을 더 내고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연령은 보니까 아예 그 가입 자체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사고를 내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걔네들이 이제 사고 피해자일 때도 그렇겠지만 본인이 가해자가 돼갖고 다른 차량을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생길 때 차면 괜찮아요. 그나마. 사람이 다치면 큰일 나요, 진짜. 네. 몇 년 전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저한테. 조그만 경차였는데 젊은 친구였어. 저보다 한 3-4살 어렸던 친구 같아요. 근데 걔가 이제 보니까 자기 엄마 차를 그러니까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죠. 제 뒷차를 한번 콩 했더라고요. 그래서 뒷범퍼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살짝. 어쨌든 뭐 수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했는데 사고 처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그렇죠. 친구가. 저는 얘기를 했죠. 보험사에다가 빨리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어디 보험사인지 모르겠다고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보험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험사를 모른다는 소리에 저는 직감을 했어요. 이게 보험이 안 돼 있구나.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무보험차 상해라는 특약을 들어놨어요. 보험이 없는 차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다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이용해서 저는 보험 처리를 했고, 그 현장에서는 일단은 보통 현장 출동 직원이 나오잖아요, 사고가 나면요. 네. 그 직원한테 저 사람 인적사항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다. 차 수리비가 그때 렌트비까지 해갖고 한 7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뒷범퍼 교환하고 헤드라이트도 하나 교환하고 이래갖고 그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슈퍼카라든지 그렇죠. 고가의 그런 차들을 박았을 때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항상 대물은 10억 이상. 저도 보험 들 때 다 10억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10억 넣는다고 해서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몇천 원 차이, 몇천 원 차이 나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고가의 차량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보험 들 때 10억짜리 대물은 드러나야 기본으로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는 게 네. 제일 네. 중요하죠. 그쵸. 네, 저도 옛날에 서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앞차를 받았어요. 강남권 들어가다 보면은 차 징그럽게 막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삼동. 네, 그런 데서 가다 서다 하면서 살짝 박은 거예요. 네. 그냥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거기에서 느껴져오는 ABS 느낌 때문에 뭐야 이거 발을 떼서 박은 거예요. 진짜 살짝 박았는데 앞에가 다 막 범퍼부터 앞에 본넷까지 휀다까지 다 먹었고, 앞차는 그때 아우디 A4 구형이었는데 뭐야 이거 진짜. 범퍼 조금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거기다가 구형차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몰랐는데 구형차는 더 골치 네, 아파. 구형이 더 힘들어요. 네. 더 골치 아픈 네, 거예요. 맞아요. 부품 오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뿐더러 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연식 오래된 외제차가 네. 기피 대상 1순위 네. 네. 보험 가입하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네. 벤츠 처음에 가져와서 보험 들 때 네. 일단 연식이 오래된 차는 다이렉트에 차종이 안 떠요. 아하. 그게 차종이 안 뜨는 이유가 걔네가 가입을 하기 싫어서 안 띄우는 게 아니라 네. 그 차로 그 보험사에 가입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종이 안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차종이 다 있어요. 근데 삼성화재는 비싸니까 네네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보험사들 취사 선택하다 보면 다이렉트로 차종이 없거나 차종이 있다고 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맞춰가지고 가입 신청을 누르면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가 뜹니다. 전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보험 인수 안 된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차 보험 가입할 때는 그렇게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려가지고 보험 인수했는지 찾아서 한 곳을 뚫으면 이제 그곳만 이제 계속. 그러네요. 제가 보험도 잘 모르네 지금.
아우 막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2부 예고. 같은 차를 저렇게 몇 대씩 두고 탈까 했는데 그 매력에 그러니까 푹 빠지신 거네.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미친 짓입니다. 네. 미친 짓이에요. 딜을 해서 가지고 오면 다른 데서 문제가 나죠. 센터 가서 고객님 드릴 테니 원인을 찾아주세요. 소량 딱 뜨면은 주유하고 오셨어요? 네. 따닥따닥 가세요.